다음은 성립신고서 작성 방법입니다. 과거 온라인 이노무 시스템에서는 성립신고서 화면이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됐었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고요. 바뀐 부분으로는 원수급과 하수급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 변경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성립신고를 원하실 때는 성립신고서 작성 수기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입 형태, 도급 구분, 공사명 등등 내용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파일을 첨부하고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원수급 보시면 공사명들이 이렇게 목록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목록화가 되어 있는 것들은 건설근로자 공제배에서 당연가입이라고 파악이 된 공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들은 그냥 가입을 하시면 된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진행은 이렇게 이 공사를 지금 먼저 가입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체크박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공사 성립신고를 눌러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진행을 해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입력이 되실 거예요. 공사명이라던가 도급계약일, 수요기간 정보 등등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는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실 거고요. 그 외에 입력되지 않은 정보들을 수기 등록했던 거,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입력하시고 파일을 첨부해서 저희 쪽으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공사명들 뜨는 거는 당연가입 대상 공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체가 생각하시기에 가입을 안 해도 되는 공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민간공사가 100억 미만이거나 국가지자체공사가 예정금액이 3억 미만이거나 공동주택공사가 200호 미만이거나 이런 공사들은 아니라고 생각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체크박스 선택하신 다음에 비대상 전환 요청이란 걸 눌러주시면 타유 같은 거 뜨실 거예요. 계약 체결한 사실이 없다거나 가입이 안 돼도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거든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파일을 첨부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대상이 아니라 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부분은 삭제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굳이 저희 쪽에 전화 주시지 않으셔도 비대상 신청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립신고가 원수급, 하수급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수급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목록이 뜨는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 목록이 뜨는 게 있다면 그거는 원수급에서 하수급 승인이 이미 완료된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가입대상 성립신고만 눌러주시면 돼요. 하수급 승인이 완료가 된 거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신청을 하고 나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성립신고 신청관리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처리 결과를 보여드릴 거예요. 처리 중이다, 승인이 됐다, 반려가 됐다, 반려가 됐으면 사유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걸 통해서 그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은 가입 대상 사업장 관리 성립 신고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화면 중에서 이 공사를 가입하고 싶다. 그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선택공사 성립 신고를 눌러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눌러주시면 공제가 갖고 있는 정보가 뜨실 거고 선택해 주시면 돼요. 가입 형태부터 당연가입인지 임의가입인지 도급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행은 어떻게 하는지 공동이행 구분 단독이행이다, 공동이행이다, 분담이행이다 등등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 주소도 검색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실 수 있고요. 조회를 하시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범위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대부분 사업장별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설 호실수는 오피스텔, 공동주택, 주상복합인 경우에만 써주시면 되고요. 총공사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써주시면 되고 공제부 금액 같은 경우는 원가계산서상에 나와 있는 금액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착공일, 사업기간 적어주시고 공정분류
공정분류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보시면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건축인지 토목인지, 건축이라면 뭐 아파트인지, 주공종은 뭐 어떻게 되는지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현장 담당자 연락처 등 정보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가급적이면 연락처, 휴대폰 번호, 이메일, 팩스 번호는 기재를 해주시면 공제회에서도 연락을 잘 드릴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행 방법은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본사에서 퇴직공제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럼 본사고요. 현장에서 하신다. 그럼 현장. 그리고 우편물도 현장에서 받을지 본사에서 받을지 또는 다른 주소에서 받을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후에 파일을 첨부해서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파일은 기본적으로 계약서, 원가계산서, 상해 퇴직공제가 반영된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민간공사나 공동주택의 경우 특이하게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계획 시행인가서, 착공신고 필증, 세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공사가 당연가입 대상 공사가 아닌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비대상 전환 요청을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립신고 부분에서도 미신고 사유 등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근로내역 미신고 사유는 아니고요. 그 성립신고 미신고를 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등록을 해주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건설근로자법에는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당연가입 대상 공사는 가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 미착공이면 아직 가입을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왜 가입을 안 하고 있는지 사유를 선택을 해서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예를 들면 미착공이다. 근데 신고는 언제 하겠다 라는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소한 그때까지는 연락을 안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립신고 원수급은 이렇게 되고요. 하수급 같은 경우는 하수급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목록화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수급에서 하수급 승인이 끝난 상황이니까 체크하고 가입대상 성립신고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성립신고 신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신청관리 화면에서 보실 수 있고요. 처리 결과가 처리 중이다, 승인이 됐다, 반려가 됐다, 반려가 됐으면 왜 반려가 됐다 내용 다 보실 수 있고요. 반려가 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체크하고 성립신고 재등록만 눌러주시면 기존에 입력했던 정보들은 다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실 거기 때문에 특별히 다시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을 해준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성립신고 신청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